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 도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 둘 엄마입니다. 처음에 막막하기만 했던 카페도 개업 3년 차 넘어가니 익숙해지고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시작하니 매출 이익이 크게 늘어 요즘은 한 달에 순수익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번답니다. 알바생 1명 고용하고 저는 거의 평일에만 일하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도 있고 돈도 버니 참 행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친정에서 큰 도움을 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을 늘 지니며 살고 있습니다. 카페를 창업하면서 친정이랑은 더욱 돈독해졌는데 시댁이랑은 사이가 완전 소원해졌어요. 아니,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산다고 봐야죠. 지난 명절에도 안 갔으니까요. 이혼한다고 난리친 이후로는 제가 안 가도 시댁에서 딱히 터치 없으세요. 남편도 저에게 며느리돌이 바라지 않고 그냥 이대로만 평화 유지하길 바라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참 기막힌 일이 있었답니다. 남편은 여동생이 있는 장남입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2살 어리고 저랑 동갑이에요. 곧 죽어도 저에게 새언니라고 부르지 않더군요. 항상 옳게 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30대 후반인데 신우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리도 못 잡아 다니는 회사가 자주 바뀌는 편이었습니다. 지역 이동도 어찌나 자주 하는지 분명 몇 달 전까진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명절에 만나 이야기해보면 부산에 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명절에는 대구에 가 있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워낙 실증을 잘 느껴 그런지 남자도 오래 못 만나더라고요. 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신우도 만나던 남자와 결혼 준비를 하는 것 같았는데 파혼하고 한동안 남자 안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신우를 어머님은 늘 딱하게 여기고 눈물 지으셨습니다. 에휴, 불쌍한 우리 딸. 운 안 좋아서 대학 한번 미끄러지더니 인생이 안 풀리네. 그때는 지 좋다는 남자도 있었는데 그놈이나 잘 잡아서 결혼시킬 걸 그랬나 봐. 걔가 지금 세무사인지 뭔지 하고 있다던데 그런 놈한테 시집 갔으면 지금 고생 안 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 텐데. 어머님은 그렇게 신우의 지난 날을 회상하며 신우가 운이 안 좋아 일이 안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아깝게 미끄러진 것도 아니고 신우는 원래 공부 안 하던 날라리였고 전문대 넣으면 붙었을 텐데 마음에 드는 과가 없다고 해서 그냥 대학 진학 안 하고 바로 알바했다고 들었어요. 그마저도 서너 달 하다 관두길 거의 10년 했다고 했고요. 대학도 안 갔는데 이렇다 할 경력도 없으니 취직하기 더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데 어머님은 그걸 운이 없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자꾸 세무사 남자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정확히 알아요. 신우를 좋아한 게 아니라 신우가 그 남자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했는데 까였고 신우가 오기가 생겨 딱 일주일만 사귀어보자고 했는데 그걸 그 남자가 응했나 봐요. 혹시나 해서 사귀어봤는데 역시나 신우가 별로인 걸 알고 일주일 조건 딱 되자마자 헤어지자고 했는데 신우는 세상 슬픈 시련 겪는 사람처럼 몇 달을 울고 불고 했다더군요. 그게 거의 20년도 다 되어가는 이야기인데 하도 남자가 없으니 어머님도 그 사람 얘기를 자꾸 꺼내며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님의 신우 걱정이 대단해 보였기에 쉽사리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랑 저랑 동갑이니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 직장이라도 한 곳에서 진득히 다녀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면 소개팅도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조언을 했더니 신우가 올케가 내 입장 되어봤어? 나는 안 맞는 사람이랑 1초도 같이 못 있어. 그리고 난 남 밑에서 일 못하는 성격 같아. 나한테 자꾸 지시하면 너무 짜증나더라고. 라고 하길래 제가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 않느냐.
남의 돈 받는 게 그럼 쉬운 일이겠냐고 얘기했더니 시어머니가 저 멀리서 저희 얘기를 듣다가 한 걸음에 달려와 제 등짝을 때리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네 신우인데 무슨 조언을 하고 그러니? 가뜩이나 둘이 동갑인데 올케인 네가 먼저 조심해야지. 기분 상할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저를 혼내시더군요. 그때가 저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였고 저는 임신 중이었어요.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신우한테 사회생활 조언했다는 이유로 등짝 맞으니 세상 서럽더라고요. 남편도 그 얘기 듣고 화가 나서 시부모님한테 대들고 싸웠다가 한 1년 시댁이랑 왕래 안 한 적 있습니다. 아예 안 보고 살 거라고 큰 소리 뻥뻥 치시더니 제가 아이 낳으니 손주 보고 싶어서 슬그머니 연락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시댁이라 제가 정이 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우 때문에 자꾸 시댁에 돈을 들이게 되었어요. 참고로 시댁은 지방에 있는 현재 시세 1억 2천짜리 작은 아파트 하나와 아버님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끝내신 상태이고 아버님 연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도 환갑 다 되실 때까지 일을 쉬지 못하고 부업하시며 돈을 버셨어요. 아마 어머님마저 일 관두시면 두 분이 연금으로 사셔야 하는데 2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아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매번 돈 없다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해서 자세히 여쭤보니 신우한테 월 70만 원씩 준다 하시는 거예요. 다 큰 성인한테 왜 아직도 용돈을, 그것도 70만 원이나 주냐고 남편이 물으니 신우가 꽤 오래전부터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때가 저는 둘째 아이까지 낳은 35살이었고요. 남편도 듣다 못해 답답해서 신우한테 직접 연락해 일 좀 하라고 잔소리 하더군요. 참고로 저희 결혼할 때 예단 문제 때문에 신우랑 남편이랑 크게 싸워서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양가에서 1원도 지원 안 받고 결혼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당연히 예물 예단도 다 생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 다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혼집에 영혼까지 다 쏟아 부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는 가방 하나는 받아야겠다며 난리를 쳤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했죠. 돈 아끼려고 양가 부모님들한테도 뭐 안 드리고 저도 예물 예단 안 받고 결혼했는데 신우가 뭔데 가방을 받겠다고 난리인지요. 남편도 생각이 저랑 같았던지라 신우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제 남편더러 벌써부터 여자한테 잡혀 살면 어떻게 하냐며 선 넘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 바람에 남매 싸움이 심하게 났고 남편이 그 이후로 결혼 생활 내내 신우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안 했어요. 그런데 신우가 일도 안 하고 연금 받는 부모님한테 돈 탔으니 이건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이 오빠로서 개입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엔 어머님이 나서서 신우 쉴드를 치시더라고요. 네 동생이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니? 일도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해 그럼? 2년 맞는 마땅한 회사가 없으니까 자꾸 관두는 것 아니야. 너는 오빠로서 네 동생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준 적이 있기나 해? 용돈을 한번 줘봤어? 회사를 소개시켜줘봤어? 그 말에 남편이 다 큰 동생 용돈을 왜 주고 지 앞가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왜 자기가 취직을 시켜줘야 하냐며 따졌죠. 어머님은 울면서 그러셨어요. 네 동생 아무래도 앞으로도 결혼을 못할 것 같고 마땅한데 취직도 못할 것 같은데 니들 부부가 좀 걷어주고 살아야 할 판이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앞으로 20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모르는 일인데 제발 네 동생 좀 불쌍하게 생각해주고 잘해주면 안 되겠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살아온 삶을 저희더러 어쩌라는 건지. 저도 회사 다니는 거 쉽지 않았어요. 복지 좋은 대기업이나 공무원도 아니라서 아이 둘 낳고 육아휴직 눈치 보고 써가며 사무실 제자리 지키는 거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저는 뭐 쉽게 사는 줄 아시는지 자꾸만 저와 신우를 비교하며
쟤는 운 좋아서 편한 직장에서 오래 버틴 데다 남편도 있고 애도 둘이나 낳아 어엿하게 가정 이뤘으니 나중에 효도받으며 편하게 살겠네. 난 우리 딸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밥도 안 넘어간다. 라고 하시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이랑은 웬만하면 한 끼 이상 안 먹고 시간을 오래 안 보냈어요. 시간이 길어지면 불쌍한 신우 인생 타령하시며 저희더러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애절한 눈빛을 쏴대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둘째 낳고 회사 관두게 된 상황이라 정말이지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용돈은 꿈도 꾸지 말라고 시댁에 단호하게 이야기했더니 시무가 저에게 한동안 오래 삐졌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있었죠. 그즈음 친정에서 오랫동안 골치 아프게 소송하고 있었던 땅 상속 문제가 해결되어 친정아빠 앞으로 3억 2천 정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랑 제 동생에게 미리 재산 증여 해주고 싶다며 1억 정도씩 주겠다 하셨죠. 나중에 주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돈들이 필요한 나이이니 현실적으로 빨리 해주는 게 낫겠다 판단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집 대출 갚는 데 쓸까 하다가 더 늦기 전에 제 꿈을 위해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그리하라 밀어주었고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고 제과 제빵에 관심이 무척이나 많았어요. 그래서 꼭 베이킹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었습니다. 친정에 말씀드리니 카페 차리는데 도움을 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이긴 하지만 서울 인접한 땅값 비싼 곳도 아니라 도전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집 근처로 목 좋은 곳 잘 탐색해 본 후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짜리 1층 상가를 계약해 카페를 차렸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가게 집기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셨고 보증금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도합 8천 후반 도와주셨네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는 카페 사장님이 되었네요. 커피 위주가 아닌 베이커리 맛집이 되고 싶었고 인터넷으로도 판매하려고 루트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첫 달은 당연히 적자였죠. 그래도 그 다음 달부터는 조금씩 입소문이 나서 그런지 50만 원, 130만 원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점점 자리 잡아가는 제 가게의 모습에 뿌듯하더라고요. 인터넷 주문도 많이 들어와서 처리하느라 많이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 대학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꿈을 실현하고 있으니 누구보다 응원 많이 해주셨고요. 남편도 집안일 열심히 하고 애들 잘 보는 걸로 저를 격려해 주었네요. 시댁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 저 창업 초창기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꼬치꼬치 다 캐물어 보시더군요. 보증금부터 월 관리비, 사업자 등록, 재료 사입 같은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요. 신우도 카페 차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저 하는 것 보고 괜찮으면 하나 차려주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움 되시라고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다며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 제외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만약 망하게 되면 중고로 팔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고 설명도 해드렸죠. 그렇게 제가 한 1년 정도 운영하는 동안 어머님이랑 신우가 제 가게에 서너 번 찾아왔네요. 신우는 처음엔 제 가게 들어오면서 입을 대빨 내밀고는 어머, 올케가 이런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네. 돈을 벌긴 벌어? 괜히 일 벌렸다가 망하면 우리 오빠만 고생인 거지. 올케가 좀 잘해야겠어. 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니 제가 한 달에 300에서 400만 원씩 벌기 시작하면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돈을 잘 버는 것 같아 보이니 제 가게에서 하루만 알바하게 해달라고 조른다거나 제 매출 기록표를 보여달라고 떼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 싫다고 했더니 기분 나쁜지 그 이후로는 저한테 연락 안 했지만 시어머니 통해서 이런 부탁을 하더군요. 애미야, 가게 출근은 잘했냐? 다름이 아니라 네 신우 부탁이 있어서 전화를 좀 했다. 들어주면 좋겠구나. 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신데요? 들어줄 수 있지? 어머님, 들어봐야 알죠. 얘기 먼저 해주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입을 여시더군요. 네 신우를 알바로 고용해줄 순 없겠니? 평일에 말이다. 너도 점점 바빠지는데 일손 부족하지? 이럴 때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 좋지. 우리 딸도 돈 좀 벌어야 하는데 곧 죽어도 회사는 나가기 싫다 하는데 네 가게에서 알바하면서 카페 일 좀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님, 저는 가족끼리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은 알바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아가씨 집이랑 여기는 꽤 먼데 출퇴근은 어떻게 하려고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니들 집에서 다니면 되지. 평일에만 있다가 주말에 집에 내려오고. 네? 그건 절대 안 되죠. 제가 놀라서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알바하는 건 둘째치고 저희 집에 들어와 합가를 하겠다니요. 사이가 좋은 신호도 아닌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단칼에 거절하니 어머님이 서운하다며 생각이라도 해보지 그러냐 하더군요. 저는 무조건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 하셨는데 며칠 뒤에 또 연락하시더군요. 그때는 남편 시켜 대신 전화받게 했습니다. 남편이 더 길길이 날뛰며 그게 무슨 망언이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다신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하고 전화 끊는 것까지 봤는데 그 다음 주에 대박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픈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 씩씩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놀라 나가보니 시어머니랑 신우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이 아침부터 갑자기. 그러자 신우가 대뜸 소리 지르더군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할 수 있어? 우리 엄마도 그런 부탁한 거 쉽지 않았어. 좀 좋게 이야기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내가 싸가지 없었다고요? 지금 아가씨 행동은 싸가지 있는 거고요? 저도 같이 맞서 싸우니 신우가 움찔하더군요. 그때 시모가 나서더니 얘가 틀린 말했니? 너 우리 아들 조종했지? 대체 내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걔가 그렇게 화를 내? 그리고 너희도 참 웃기다. 남도 아니고 여동생인데 좀 짠하게 생각하고 걷어주면 어디가 덧나? 그리고 넌 어떻게 너만 생각하냐? 라고 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조종이요? 아니, 막무가내 아가씨를 우리 집에 보낸다고 하질 않나. 알바를 시켜달라고 하니 애들 아빠가 더 창피해 하던데요? 그러니까 화를 냈겠죠. 내가 그리 말하라 시켰겠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가족 사이라도 알바로 고용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저도 근태를 봐야 하지 않겠어요? 아가씨가 회사를 진득하니 다닌 적이 있긴 하냐고요. 성실하지도 않고 나한테 막말하는 걸로 봐서 싸가지도 없는데 제가 뭘 보고 아가씨를 믿고 알바를 시켜요? 저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랑 시모 둘 다 입이 쩍 벌어지며 당황해 하더군요. 저는 늘 조용조용한 사람이었고 웬만하면 참는 올케이자 며느리였거든요. 잠시 뒤 시모가 정신을 차린 듯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결혼이라는 게 뭐니? 남자 좋아서 그냥 같이 살면 망고 땡이야? 상대 가족도 끌어안는 게 결혼이다.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결혼이 아니라 이기적인 거라고. 네 신우가 자리를 잡아야 온 가족이 행복한 거지. 딱한 네 신우는 생각도 안 하니? 나 같으면 알바가 뭐야.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면 네 신우한테 카페를 넘겨주겠다. 너는 얼마든지 회사 다시 취직할 수 있잖니. 누가 봐도 네 신우 사정이 더 급한데 어쩜 너만 생각하니? 그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신우에게 제가 왜 카페를 넘기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 친정에서 이 카페 차리는데 도움 준 거 아시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어머님? 그러자 어머님이 잠시 잊었다는 듯 당황해 하시더군요. 아니, 그래 뭐 사돈댁에서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은 나도 내 딸 걱정이 되니까. 그러자 신우가 지고 싶지 않은 듯. 아니, 그래서 뭐 우리가 이 가게를 달라고 했어? 그냥 우리 엄마가 너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 라고 하길래 저도 소리를 빽 질러버렸습니다. 야, 너 자꾸 나한테 너너거릴래? 이게 어따 대고 자꾸 근본 없이 너너거리고 있어. 그러자 신우랑 시모가 일동 얼음이 되어 아무 말 못하더군요. 네가 자리 못 잡은 게 내 탓이야? 네가 의지가 없는 걸 나더러 뭐 어떡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키운 어머님 잘못도 커요. 난 이 집에 시집 온 지밖에 없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남편 가족까지 끌어안는 게 결혼이라 생각해서 개념 없는 신우한테도 꼬박꼬박 아가씨 불러가며 잘해줬고요. 제가 시댁에 못한 게 뭐가 있어요? 네? 있으면 당장 말하세요. 이혼해 드릴 테니까. 그 말에 시모가 안색이 파리해지며 이런 일로 무슨 이혼까지 하냐며 저를 말리더군요. 저는 다 필요 없으니 애들만 데리고 살면 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신우도 제가 이혼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는지 당황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더군요. 저는 그런 신우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계속 얘기했죠. 야,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카페 차려줬지 싸가지 없는 신우 거두라고 도와주셨겠냐? 생각을 해봐. 너라면 너 같은 알바 고용하겠냐고. 얼마나 힘들게 자리 잡은 카페인데 내가 미쳤어? 여기저기 그만 빌붙고 살아. 한심한 인간아. 저는 참았던 말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소리쳤죠. 카페에 대해 물어보셨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저더러 카페 신우한테 넘기라고요? 무서워서 이 집안 며느리로 더 못 있겠네요. 어머님이야말로 이기적인 거죠. 어머님 자식만 자식이에요? 네? 아니, 나는 너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지. 가족끼리는 원래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니까. 어머님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푸하하 웃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시댁에서 콩 한 쪽 나눠준 걸 본 적이 없는데 뭘 저한테만 나눠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이에요? 갑질 아니고요? 저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시모에게 퍼부어 버리고는 바로 빗자루를 휘둘러 시모와 신우를 내쫓았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라고요. 그랬더니 신우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벌개진 눈으로 시모를 잡고 나가더군요. 상처를 받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 자초지종 다 이야기했고 이제 시댁 더는 못 갈 것 같으니 남편더러 정하라고 했어요. 이혼할 건지 말 건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바로 사과하대요. 저는 남편이 혹시라도 왜 자기 엄마랑 동생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냐며 타박하면 바로 이혼 감행할 작정이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정말 미안해했고 또 창피해했습니다.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고요. 저는 다신 시댁 안 간다고 했어요. 전화도 안 할 테니 자식 노릇은 혼자 하라고 했죠. 남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이랑 완전 연 끊었네요. 지금 2년째인데 너무 행복합니다. 어머님이랑 신호 망언 들을 필요가 없어서 귀가 상쾌하고 명절이나 어버이날 전에 시댁 갈 생각에 항상 심란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서 좋네요. 제 가게 정신없이 운영하니 시댁 생각에 우울해할 시간도 없고요. 시모에게는 몇 번 연락이 왔었어요. 처음에는 저더러 너무하다고 당장 사과하러 오라고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남편한테 바로 보여줬죠. 어머님이 사과하러 오셔도 모자랄 판에 내가 가야겠냐고 하니 남편이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 이후로도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제가 다 쌩깠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 전에 미안하다고 문자 오더군요.
답장은 안 했고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랑 신우 같은 경우 보셨나요? 저는 창피해서 어디다 말하지도 못하겠네요. 그래도 마지막에 신우한테 다 퍼붓고 끝나서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요.